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또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여당 차원의 역할을 부여받은 게 아닌지 수사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관들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실로 들어갑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은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의원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의 공모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연관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당일 행적을 재구성하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내란 수사가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완전히 망나니 춤을 좀 추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할 수도 없고 특검은 진상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 의원실, 조지현 의원 사무실, 당 사무처 직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특히 이제 추경호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가 적시가 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네.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내란 수계 바로 밑에서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네.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했다. 저희가 당일에 추경호 의원의 행적을 좀 복기를 해보면 일단은 그 밤 11시 거의 다 돼서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이랑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의원들 어디로 모이란 첫 번째 공지를 국회로 했다가 다시 의총 장소를 당사 3층으로 바꾸죠. 그리고 나서 한덕수 총리랑 7분 정도 통화하고 윤석열 본인과도 직접 통화를 하고 다시 국회로 장소를 바꿨다가 또 한 30분 뒤에 다시 또 당사로 장소를 바꿔서 네. 당시에 그 의원들 텔레방도 기사화가 됐었잖아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침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혼선을 줘서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 이렇게 특검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에 쌍 먹구름이 지금 끼고 있어요. 네. 한쪽은 권성동으로부터 온 강릉 쪽에서 온 먹구름이 지금 끼고 있는데 이거는 권성동이 이제 받은 돈이 네. 1억 원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밝혀지고 그게 만약에 대선 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국고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져야 돼. 한 400억 정도 이제 토해내야 되는 이쪽에 먹구름이 하나가 있고 지금 추경호 수사가 지금 본격화가 됐다라는 거는 정당 예산의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단순히 윤석열 내란 이거에 그냥 윤석열이 이 당에 소속됐다고 해서 정당 예산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그것도 장 지도부가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10명 정도 수사를 같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정당 예산의 명분이 충분하다. 물론 이제 헌재가 결정하는 거니까 가봐야 되겠지만은 내란은 매우 위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네.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내란 예비 모의 네. 했다가 내란 선동으로 바뀌었는데 그걸로 바뀌었죠. 8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중한 거고 특검이 지금 이제 저는 이거 보고 압수수색한 거 보고 지금까지 추경호를 압수수색 안 했었나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은 뒤늦게 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바빴다 사실은 그것도 이제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이 정도로 했다라는 거는 압수수색이나 출국금지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미 수사의 견적이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많은 거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여기에서는 나머지 증거들은 거의 다 확보를 하고 내용 파악 끝났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여기 소득이 없더라도 이미 기소가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그림은 더 끝났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재판정과 다퉈야 될 문제고 이제 조만간 영장 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쪽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힘은. 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키포인트가 네. 당 사무처 직원인 것 같아요. 네. 그 수행한 예. 그 원내대표나 뭐 당대표는 수행이 당에서 붙거든요. 그 친구가 뭘 하냐면 원내대표의 휴대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내대표가 지시하고 뭐 네. 예를 들면 한덕수랑 좀 연결 좀 해보지 이렇게 뭐 그런 것들 네. 홍철호 정무석이랑 한번 좀 네. 연결 좀 해봐. 그리고 저기 좀 당사로 모여야 되겠는데 그 당사로 모이는 거를 좀 공지 좀 하지.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런 사무처 직원이 옆에서 모자를 하거든요. 그 사무처 직원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휴대폰을 바꾸지 않았다면 네. 거기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 저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부장급 뭐 이하거든요. 과장 네. 부장급 수행이. 예. 그럼 이제 국장한테 예. 저희 국장님 지금 저기 추 대표랑 한덕수 총리랑 지금 통화했는데 좀 여러 가지 내란 뭐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원내대표가 이거 당사로 의원들 좀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요. 어떡할까요? 참고하십시오. 아, 막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예. 이런 것들 이런 그럼- 것들이 그 친구 휴대폰에 남아 있으면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야 나 그냥 안부 전화했어 그 밤에 그냥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한덕수 잘 주무시고요. 네, 네. 좋은 밤 되세요. 7분 동안. 이게 아니다. 네. 이걸 통해서 밝혀질 수도 근데 있지 지금 않겠느냐. 몇 달 지났고 그 추경호 의원 행적에 대한 의혹이 그 계엄 당시부터 계속 있었는데 아직도 핸드폰 안 바꿨을까요? 사무처 당직자 것까지 압색할 거라고 생각은 생각 못했을 못했을 것 수 같아요. 있어요. 그랬을 수 예. 있나요? 그래서 신혜영 기자님께서 네. 이 친구가 휴대폰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그거를 네. 취재해야 되는 그걸 거죠. 한번 취재를 해주시면은 네. 이 사건 얼개를 그리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실 거죠? 대단히 감사하고. 뭐 여기 오늘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원내대표 자택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완전 망나니 춤을 지금 추고 있고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수긍 안 하고 수용 못하면 어떡할 건데요? 어떡할 거예요? 특검 해제할 겁니까? 해체할 겁니까? 당사의 압수수색이 못 들어오게 농성을 하든지 뭐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하겠죠. 어쩔 건데. 그러니까 so what? 뭐 이게 질문 제가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더 웃긴 것. 9월 2일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거는 공개 발언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비공개로 이제 전환이 됐을 때 마이크가 켜진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이 XX들 진짜 돌았는 죄송합니다. XX들인 네네. 것 같네.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할 만큼 이제 특검에 대한 적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아무리 그래봤자 지금 이미 계엄 그날 해지에 온 사람 안 온 사람 빼고라서도 국힘 의원들은 그중에 한 24명 정도 되죠. 그 윤석열 내란수계 피의자 집 앞에서 집결해가지고 이제 특수 임무 공무집행 방해했던 행위들 45명. 네, 45명이죠. 예, 45명 이 사람들부터 차근차근 가다 보면 이제 국민의힘도 제2정당이 만들어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아 그러니까 지금 1호 사원이 그럼 권성동 의원이고 2호 사원이 추경호 의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는 겁니까? 아, 근데 문제는 이제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덕수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막힐 수 있지 그러니까 한덕수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덕수가 소위 내란을 방조했다라고 특검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는 거야? 이런 고민들이 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인지 아직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건 내란 사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근데 생각이. 모든 범죄가 다툴 게 있어요. 방어권 행사도 할 수 있고 뭐 내란 수계도 다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국무조정실장이 방기선이라는 사람, 네.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히 국회에서 해제를 갖다 의결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한덕수가 조금 한 번 더 기다려 보자 이러면서 국무회의를 여는 걸 갖다 본인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2시인가요? 3시인가? 2시간 후니까 새벽 2시쯤에 정진석이 한덕수에게 열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열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소위 국무총리가 내란을 일으킨 자인 윤석열의 하명을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왜냐하면 대통령이
근데 저는 이 정도 상황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한덕수가 공모했다라는 사실들을 저도 이걸 들으면 알겠는데 네. 영장 판사가 이 내용을 동일하게 들었을 건데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들었을 건데 이 내용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뭐 예를 들면 구속을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소위 이 자기 증거들을 인멸할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고 나이도 많고 아이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야 이렇게까지 옹호할 수 있나? 나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사람은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한 건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막 우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수감생활은 정말 쉽거든요. 들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지금 아무런 활동 안 해, 지적 활동 안 해도 되고 육체적 활동 없어도 수감생활은 너무 견디기 쉬워요. 아니